네, 우선은 아까 이제 좀 살펴보지 못한 것인데, 연도별로 이렇게 전체 TO의 변화와 경쟁률, 이제 합격 컷 1차, 최종 합격 컷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아시다시피 이제 경쟁률은 TO가 높아진 2018학년도 시점부터 해서 계속 3대 1의 어떤 경쟁률을 계속 보이고 있죠. 그래서 비슷비슷한 경쟁률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이는 TO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특히 2022학년도에 736명이라고 TO가 엄청나게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1차 합격국 점수를 아시겠지만 2018학년도는 처음 TO가 크게 나온 해이기 때문에 합격 컷이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경우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2019학년도처럼 이때부터 제대로 보기 시작한다면 아까도 했듯이 조금 시험이 쉬웠던 해, 2020학년도는 시험이 어려웠던 해, 그리고 2021학년도는 시험이 쉬웠던 해, 그리고 2022학년도는 시험이 어려웠던 해, 이렇게 이제 컷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TO가 늘고 있고 경쟁률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합격 컷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기울기는 높아져 가고 있다. 이는 선생님들 실력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뭐냐면 2차 최종 합격 컷에 해당하는 점수대가 2020학년도에 낮은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될 만하지만 2022학년도에도 상당히 더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차 점수에 해당하는 것들이 조금 더 변별력이 해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매우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따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이러한 어떤 티오나 경쟁률, 합격 컷 자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이런 자료들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페에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경향성 분석을 스스로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3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선생님들 저는 재수 이상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꼭 이제 처음에 직강으로 오시게 되면은 상담을 먼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물론 초시 선생님들과도 이제 이런 이제 상담을 초반부터 하기는 하지만요. 재수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는 것은 초수 선생님들과는 조금 상담의 시작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1년이나 그 이상씩 공부를 해오셨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했던 시간들 그리고 공부했던 전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공부의 시간과 전략들을 제가 이해해야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스스로 강점과 약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안타까운 결과가 있었던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파악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이제 상담을 할 때는 그런 대화를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대화가. 그래서 자기 분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시겠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자기 시작을 한다면 그냥 무조건 다시 공부에 뛰어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또 아픈 경험을 해서는 안 되니까 무조건 공부에 다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더 나은 올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올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그 시작점을 잘 잡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시작점에서는 나를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공부법이 뭔지 우선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저는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1년간 혹은 그 이상 동안의 공부를 참 열심히 잘해 오셨을 텐데 그 공부해오는 과정 안에서 선생님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도움이 된 방법이 무엇이 있었나요? 라는 것들을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이제 서브노트를 만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은 이제 스터디원들이랑 이제 키워드 인출하는 것들이 가장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은 혼자서 내용들을 구조화 정리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신이 뭘 잘하는지, 뭐가 자신에게 가장 맞는 방법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죠. 내가 무기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떨어졌다고 해서 무기가 없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 이미 무기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무기들이 있고요. 그 무기를 좀 더 잘 갈고 닦아셔야 되고, 공부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공부법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2021학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마지막까지 이제 자기는 도저히 이제 서브노트를 만들거나 구조화하는 것이 안 되는 선생님들이래요. 그래서 책만 꼼꼼하게 계속 회독해서 읽고 마지막까지 시험을 보신 선생님들이 항상 매해마다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 방법이 이제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인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너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합격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도 2021학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1학년도에도 그렇게 마지막까지 책을 보시면서 시험을 보셔서 좋은 점수로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계셨고요. 2022학년도에도 올해도 그 전략으로 좋은 점수로 합격하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에 맞는 자기만의 방식은 항상 있다. 그리고 그것은 선생님들마다 정체성과 성격이 다르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실패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이 모르고, 나의 공부 방법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시험을 계속, 공부 방법이 내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우리가 시험을 대비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 요인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이제 그 오랫동안 고시험을 준비하셨던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첫 상담을 해봤는데,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의 공부 방법이 아직 없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 부분에 크게 공감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그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제 그 질문 목록을 가지고 스터디원이랑 계속 질문하고 응답하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되셨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론 공부를 하실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전화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서로 질문하고 응답하는 것이 항상 모든 선생님들의 99% 이상은 도움이 되셨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도 그 방법이 이제껏 해보지 않았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는 알겠다, 그 방법을 하고 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공부 방법을 알아야 하고 공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실패 요인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패 요인을 잘 찾아서 분석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내가 나의 공부 전략은 내 공부 전략에서 무엇이 문제였던가? 이제 내가 공부 전략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뭔가 정리를 잘 안 하고 공부를 했구나. 그래서, 내용들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리를 잘 못했구나. 그래서, 나는 서브노트 같은 것들을 안 만들었는데, 나같이 정리를 잘 안 된 사람은 스스로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전략을 바꿔야 된다라던가, 이제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제 마인드맵을 좀 안 만들어서 구조화를 안 시켰구나. 그러니까 암기가 잘 안 됐구나. 나는 무조건 그냥 나열나열 암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암기가 잘 되게 하려면 구조화해서 암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인출이 안 됐구나.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고요. 많은 선생님들이 이해의 부족의 문제가 있을 때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급하고 조급할수록 암기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무조건 해결하려고 하시는 경향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실제로 아까도 했듯이 추론형 문제라던가 뿌리형 문제가 나오면 전혀 답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해를 잘 해놓고 전반적으로 내용들을 다 통합해 가면서 정리해 가시는 선생님들, 꼼꼼하게 이해를 완료하신 선생님들은 우리가 당황스러운 문제, 뿌리형 문제나 추론형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부분에서, 꼭 그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도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부분에서 내용들을 끌어와서 답을 쓰시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맞게 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에 거짓짜기 같은 경우에는 이론서에 그것을 완전히 위니컷 이론이라고 넣지 않았지만, 선생님들이 부분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부분마다 다 보시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 통합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거짓짜기에 대한 답안을 쓰실 수가 있으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공부 전략이 내가 이해와 통합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꼼꼼하게 잘 안 보고 내용 이해를 깊이 있게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해결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활용의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또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공부 시간이 많다고 해서 더 실력이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공부 시간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공부 시간 동안 얼마나 집중해서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가지고 키우시면서 이제 시험을 보시는 선생님이나 기간제 교사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절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부족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수로 합격들을 하세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70점 후반대 점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으셔서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꽤 계셨고요. 올해 이제 아기를 가지고 계셨던 선생님은 선생님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이제 이 수업을 듣는 시간 동안밖에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집중력이 정말 훌륭하셨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 동안에 이제 내용들을 머릿속에 이렇게 콕콕 들어받게끔 집중을 하셨고, 쉬는 시간에 그 내용들을 다 포스트잇 같은 데 정리해서 자기 방식으로 이제 이 내용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머리에 집어넣으셨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저녁마다 시간 날 때 스터디원과 이제 인출 스터디를 하셨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부분적인 부분까지 잘 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도 좋은 점수로 합격을 하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것처럼 절대적인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주어진 시간에 내가 어떻게 얼마나 집중해서 내 것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선생님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이제 첫 번째는 집중력, 아까 얘기했던 집중력이고, 또 하나는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관적 틀을 만드는 건데요. 내가 공부 시간이 아무리 모자라도 하루에 이제 2시간 정도는 전공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7시부터 9시까지 전공 공부 시간이라고 정해 놓으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에서 9시까지는 일관적으로 전공 공부를 하거나 하는 방식을 취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 2시간 안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내 안에 시스템화가 돼서 자동화가 돼서 2시간 안에 공부했던 것이 분량이 점점 늘어나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인드 컨트롤이 문제인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뭐 초소 선생님들에게도 너무 중요하지만, 한번 이제 그 상처의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주 목적인 존재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상처를 입게 되면은 그 상처를 회피하거나 그 상처를 다시 겪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항상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선생님들께서, 특히 N수생 선생님들께서 더 힘드실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좌절감, 그리고 내가 실패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 그리고 이제 또 실패할 것이라는 불안,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한테 너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작용을 하면 아까도 했듯이 주어진 시간 안에 집중되는 것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을 빨리 해결을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공부 내용을 갖다가 깊이 있게 제대로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암기로 자꾸 해결을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암기로 자꾸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 선생님들은 제가 너무 많이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 이제 그거는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아무리 급하셔더라도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넘어가야지,
그 내용을 마음이 급하고 조급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그 내용을 대충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것을 이해하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가시게 되면 그래서 암기로 자꾸 해결하시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중요한 순간에 인출이 잘 안 되게 만들어요. 암기로 해결하는 것은 중요한 순간에 인출이 잘 안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암기로 해결을 하게 되면 아까도 했듯이 응용하거나 적용되는 문제들에 취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제 이러한 마인드 컨트롤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대비에 부족한 것이 문제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분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2차가 나의 문제다라고 해서 1차를 소홀히 하셔서는 안 되고요. 이제, 올해 이제 사수하시면서 합격 수기를 쓰신 훌륭하신 선생님이 계신데 정말 후배 선생님들을 위해서 파일로 정말 상세하게 그 자신의 과정 경험담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선생님께서 이제 2차를 참 잘하시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1차 점수가 항상 컷에서 3, 4점 이상 정도만 높아왔기 때문에 본인은 2차가 항상 90점대 점수더라도 1차가 이제 점수가 낮아서 이것이 실패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이번에 1차 점수를 높이려고 왔다라고 하셨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점수를 컷에서 이제 14점인가 17점인가 높은 점수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2차 점수도 평소보다 더 높게 받으셔서 97점 받으셔서 최종 합격을 하셨는데, 이제 뭐가 이제 그 가장 큰 요인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목표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2차 대비 부족이 문제인가라고 하셔도 1차 대비를 충분히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2차에 이제 도움을 주죠. 이제 작년, 재작년 그 이전부터 계속 인성에 관한 이제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사실 그 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선생님들, 2차 준비를 하셨던 모든 선생님들 다 인성이 훌륭하세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훌륭하지 않으셔서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선생님들께 제가 어떤 정보들을 드리고 같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면접의 변별력이 굉장히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인상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어느 해보다도 앞으로 태도 점수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겉으로 다른 사람이 눈에서 알 수 있을 만큼의 나의 어떤 그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개개인의 훌륭한 성품, 선생님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사명감들,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그 어느 해 때보다도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실패 요인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과 같은 실패 요인이 만들어졌다면 공부 전략을 이제 다시 한번 보완점을 세운다던가 시간 활용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내 몸을 거기에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든다던가 마인드 컨트롤 문제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세운다던가 2차 대비가 부족했다면 1차 점수를 올리고 그 다음에 2차 준비를 갖다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해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번에 서울에서 97점 받으신 선생님 중에 이제 1차 84점 받으신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2차 대비를 거의 이제 뭐 6월, 7월부터 이제 미리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방법이 또 될 수도 있고요. 1차를 하다가 지겨우면 이제 2차도 이제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이제 마음의 불안이 이렇게 있을 때마다 이제 이번에 뭐 서울의 다른 84점 받으신 선생님이나 이제 78점 이렇게 좋은 점수 받으신 선생님들이 항상 불안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자신의 마음가짐 훈련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에게 위로의 시간을 주고 너는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주는 어떤 말들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활용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중적으로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조금 많이 이제 가다듬게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선생님들 이런 자기 분석은 아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게 부족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서 실패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되고요. 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채워 넣어야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만들어 가야지. 그래서 더 가치 있는 한 해를 만들어 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러한 분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시처럼 공부를 해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이제 N수를 하시는 선생님들의 가장 큰, 이제 그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 그러니까, 가장 큰 그 난관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이미 자신들이 너무 알고 있는 것을 공부해야 된다는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처음 만났을 때는 우리는 이제 연애를 하더라도 이 사람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눈이 어떻게 생겼고 코가 어떻게 생겼고 이 사람이 성격이 어떻고 이 사람이 옷을 입는 스타일이 어떻고 우리가 연애를 처음 하고 소개팅을 처음 할 때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되게 하나에서 열까지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초수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한 개념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공부하고 나서 1차 시험도 한번 봐봤어요. 그리고 게다가 1차 시험에 이제 좋은 점수를 받으셔서 합격을 하셨죠. 그럼 이 정도 공부를 하면 되는구나라는 어떤 마음이 안에서 선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그 선이 생기고 나서 이제 이론을 보면 기억이 나네 하면서 웬만한 내용들은 다 예전에 공부했던 기억들이 나면서 이 개념들이 되게 다 아는 것처럼 다가오게 되죠. 그것은 굉장히 큰 스타트 시점에서 굉장히 큰 유리한 점입니다. 굉장히 큰 이득점이고요. 선생님들은 그러한 이미 무기와 강점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리한 이득점, 남보다 스타트점이 빠르다라는 어떤 되게 먼저 선점해서 간다는 장점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내 발목을 잡는 특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꼼꼼하게 안 보게 되는 거죠. 이 개념을. 아는 건데 하고, 그리고 이렇게 답 쓰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기출문제에 대해서도, 아는 거야. 나 다 외웠어. 그래서 외운 대로 그냥 쓰면 되지.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알고 외운 대로 쓰면 되지. 알고 외운 대로 공부하면 되지. 그래서 내가 외운 것들, 내가 기억하는 것이 공부의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 자료의 내용 자체가 아니고, 교재에 있는 내용 자체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고 기억하는 것이 초점이 돼서 그 초점이 된 것 위주로 자꾸 공부를 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될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공부를 하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 이상의 공부를 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알고 있는 것만 공부를 하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발목을 잡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수처럼 처음 공부를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처음인 것처럼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먼저 시작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전제를 하지 마세요. 자신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고 전제를 해서도 안 되고요.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만 고수하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서브 노트를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서브 노트를 가지고 달달달 암기를 하는 것이 나의 주된 전략이었어. 그런데 나는 이번에 적용을 하는 것이 좀 안 됐었어. 그러면 나는 이번에는 그 서브 노트를 해서 내용 정리를 하는 것 플러스 형성평가나 문제총 정리의 문제를 풀고 거기에서 분석한 내용을 옆에다 쓰고 그 분석한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이 내용들을 재개념화해서 적용한 내용을 옆에다가 다시 구조화해서 내용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하는 공부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전략을 개발하고 본인의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플러스할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익숙한 방식으로만 하셔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하거나 이해하고 있다고 전제하지 않고 이것이 처음 보는 것처럼 내가 예전에는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다시 보니까 요 단어나 요 키워드가 새로 들어가네. 이게 무슨 의미지? 다시 보니까 이 개념이랑 다른 개념은 다른 내용이네. 반대되었는 내용이네. 어떻게 비교해서 공부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내용들을 서로 분석하고 내용들 간의 관계성을 파악해 가시면서 이제 이 내용들을 새롭게 보시면서 공부를 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좌절과 아픔이 있었던 것처럼 공부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또 실패를 하고 또 잘못될까 봐에 대한 걱정들이 너무 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좋지 않은 상태로 공부를 하시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걱정이 선생님들의 발목을 잡는 거죠. 그 걱정이 선생님들의 발목을 잡아서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고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나를 자책하게 되고 나를 미워하게 되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보내시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실력이 좋고 훌륭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이러한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 상황이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럴 수 있다. 인생에서 이런 일들은 그럴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겠다. 라는 마음으로 먼저 시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 작년에도 계셨지만, 사수를 하시고 합격하신 선생님이 이제 계시고, 이제 또, 제가 되게 아끼는 선생님 중에 또 사수하시고 합격하신 나이가 조금 있으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제 다른 경기도 합격하신 선생님은 저에게 이제 쓰신 글 중에서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3전 4기. 라고 말씀하시면서 7.8기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 말이 그렇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2020학년도였나요? 2021학년도인가요? 이제 전남에서 최고령 합격하신 선생님 중에 정말 7번 도전하셔서 합격하신 선생님이 계셨었어요. 이제 그 선생님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이제 아이들에게 사명을 다해서 남은 기간을 보내겠다, 교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굉장히 감동스럽게 해주셨던 분이신데, 올해 이제 사수하시고 경기도 합격하신 그 선생님도, 이제 마지막에, 3전 4기, 7.8기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스스로의 상황들을 계속 이제 수용해주고 스스로가 잘했다라고 말해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말들을 자신에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말들을 자기 마지막에 그래 잘했다라는 말로 자기에게 해주신 거죠. 마지막까지. 그래서 얼마나 대단하신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끼는 선생님 중에 이번에 세종에 합격하신 선생님도 이제 사수에 합격하신 선생님인데 매번 2차에서 떨어지셨어요. 1차 점수가 매번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2차에서 항상 이제 1차 점수가 굉장히 높았으면은 2차 점수가 그에 따라서 낮았고 1차 점수가 이제 어느 정도 됐는데 2차 점수도 어느 정도 되는데 뭐 1.2점 차로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수까지 오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올해 이제 정말 작심하고 이제 준비를 하셔가지고 자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 선생님은. 그래서 원래 이제 충남을 지원을 하셨었는데 충남을 지원을 이제 매번 하시다가 떨어지셨는데 올해 자신이 공부를 더 많이 이제 더 꼼꼼하게 하셔서 아예 세종을 지원을 하셨고 그리고 세종 2차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세와 자신의 힘을 믿고 끝까지 밀어붙이셔서 세종 면접도 굉장히 잘 해내셔서 최종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약하게 스스로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절이나 상처가 있었던 것처럼 본인들을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하셨고요. 충분히 훌륭하고 충분히 대단들 하셨고 충분히 잘 해내셨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자신을 인정해주고 나는 잘하고 있어 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이해와 구조화와 상세화입니다. 그죠? 내가 이해한 내용을 더욱 심화시켜서 이해해서 자기 개념화를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해를 잘 해놓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고요. 이해를 잘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높은 점수를 받으신 선생님들은 이해하는 데 시간을 잘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좋은 점수를 받으신 서울 합격하신 선생님 쓰신 말씀이 되게 인상적인데, 자기는 이해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그 내용들을 머릿속에 새길 만큼의 이해가 될 만큼 처음에 시간을 들여놓는다. 머릿속에 그것이 내용이 새길 만큼 이해를 하고 나면 그 새겨놓은 그 초반의 이해, 처음에 한 이해의 토대가 결국은 나중에 문제를 풀어가는 하반기의 공부 과정에까지도 도움을 주고 영향을 미치더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매우 공감을 하고요. 구조화 안에 이해의 맥락을 만들어서 구조화 틀을 명료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전체적으로 잘 해놓고 나서 얘네들의 뼈대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뼈대를 만들어서 그 뼈대를 통해서 계속 인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죠. 그래서 그것은 구조화입니다. 그래서 구조화 틀로 나의 머리에 인지적인 지도를 그려주셔야 되고요. 이제 역시나 서울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신 선생님은 손으로 그런 작업들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심화해서 공부를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내가 점수를 조금 더 잘 받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뿌리형 문제나 이제 깊이 있게 적용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신의 멈춘 지점과 대면하라라는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또 아끼는 이제 선생님 중에 이제 작년에 이제 그 1차에서 떨어지고 이제 다시 올해 도전을 하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선생님은 굉장히 성실한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정말 제가 자료를 많이 드리는데 그것들을 다 암기를 하셨고 작년에 모의고사 점수도 매우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 자신이 1차에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셨는데 이제 그 작년에 추론형 문제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이러한 어떤 추론형 문제에 대한 대비가 안 되셨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당황하셔서 이제 그 문제들을 풀어내지 못했고 결국은 그래서 1차에서 떨어지셨는데, 그래서 올해 추론형 문제를 대비를 잘하자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과 저가 추론형 문제 대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2022학년도에 추론형 문제가 작년보다 더 많이 나왔죠. 뭐 형성 원리를 설명해라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1차를 잘 합격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1차를 합격을 했긴 했지만 이제 경기도 이제 높은 지역을 쓰셔서 이제 아주 높은 점수로 이제 1차를 합격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를 대비하는 것을 정말 최선을 다하셨어야만 했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하루에 스터디를 3개를 돌려가면서 정말 이제 자기 말로는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2차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정말 자기가 이제 피드백을 들은 것들을 다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해가는 작업들이 있으시면서 그 선생님을 보면서 저는 너는 정말 성실의 여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자기 몸에 그 내용들을 다 달달달달 들어오도록 이제 훈련을 하셨고, 그래서 2차를 잘 보셔서 최종적인 합격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1차에서 떨어진 이유가 추론형 문제가 약하기 때문이다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대면하셔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1차를 보셨고, 또 2차에서도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너무 암기를 한 기계식으로 답변하는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듣고 이 부분을 가지기 위해서 교직관이라던가 이제 자신이 좀 더 교사로서의 사명감이 있는 멘트를 넣기 위해서 이제 또 노력을 하셨고, 그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셨고, 이런 지점들을 찾으셔서 이제 이 지점마다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할 거라고 노력을 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좋은 결과까지 이루셨는데, 이런 것처럼 선생님들 이제 자신이 멈춘 지점과 대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지점에서 멈추었는가, 그리고 어떤 지점을 좀 더 낫게끔 개선해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책과 후회는 금물입니다. 이미 훌륭히 잘하셨습니다. 거기까지 1차 합격하셨고 2차에 끝까지 도달하셨다는 것은 선생님들이 너무나 훌륭하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만도 금물입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한 것처럼 공부를 하셔야 되고, 불안을 일으키는 것이 뭔지를 살펴봐 주세요. 그래서 불안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봐 주세요. 그래서 오랫동안 공부하신 선생님이 슬럼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이 높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가 학습 방법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나의 불안이 나타나죠. 학습 방법을 자꾸 바꾸거나 주의 집중이 계속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막 답답해서 이제 공부하는 동안 답답한 느낌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자꾸 신체 증상이 나타나서 몸이 아파가지고 공부를 할 수 없거나, 아니면 모의고사 때 이제 자꾸 견디지 못하고 모의고사 때 이제 도망가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나타나구나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불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시점에 선생님 자신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격려와 가장 많은 도움을 자신에게 주어야 할 때는 내가 그 불안의 특성이 나타날 때라는 것. 그래서 나는 지금 되게 도망가고 싶구나. 그런데 나는 잘하고 있어. 잘해왔어. 그리고 이럴 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해가면 돼 라는 방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자신을 끊임없이 아주 많이 토닥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즉 자신을 인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롤 모델이 되는 선배님들을 만들어 두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 드렸던 사수하신 선배님들, 칠수하신 선배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선배님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갔는지를 선생님들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선배님들이 롤 모델로 삼으셔서 저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해나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소망했던 길로 도달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그 선배들이 해줬던 말들, 이제 카페에 합격 수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두 다 선생님들에게 응원을 하고 싶어서 올라온 합격 수기예요. 이 선배 선생님들이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서 합격 수기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서 합격 수기를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 선생님들을 다 알고 있지만 다 모든 선생님들이 한 마음이세요. 이제 합격 수기를 보는 동료 선생님들, 후배 선생님들에게 응원을 해주고 싶고 하나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자기의 어떤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이런 것들을 들여서 자기의 지난 시간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꺼내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배들이 해주시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이제 들어주시고, 그 선배들이 각각의 공부 방법들이 있어요. 정말 다양한 공부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배 선생님들의 공부 방식 중에서 선생님들과 동일한 방식도 있고 다른 방식을 취한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것들을 잘 살펴보셨다가 같은 방식을 취한 선생님들 중에서 조금 더 심화해서 배울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배워가시고, 다른 방식을 취하신 선생님이 있어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해 가시면서 공부를 하세요. 올해 이제 경기도 79점 받으신 선생님 중에 제 구조화를 갖다가 이제 자기의 완전한 노트로 만들기 위해서 이 구조화를 다른 종이에, 좀 더 넓은 종이에다가 그것을 붙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인간관이나 본인이 좀 더 이해를 잘할 수 있는 어떤 맥락을 만들어서 이것을 완전한 자기 노트로 만들어서 활용했다고 하신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세 권의 구조화로 사실은 시험을 봤다라고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러한 방식들이 선생님들께 이제 사소한 어떤 팁이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도움이 되는 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선배들이 했던 방식들을 이제 나의 공부 방식과 비교해 가면서 이제 공부해 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 선배님들이 해주신 말들, 나는 힘들 때 어떻게 극복했고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다 했던 그 말들이 선생님들의 순간순간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작년에 이제 그 서울에서 좋은 점수를 2021학년도에 서울에서 이제 99점을 이제 2차 면접에서 99점을 받아서 합격한 선배 선생님을 올해 2022학년도 이제 그 시험을 보시는 이제 서울 지역 지원하시는 선생님들께 그 선배님을 이제 소개를 시켜서 이제 말씀을 좀 듣게 했는데, 그 선배님이 이제 후배 선생님들께 그 말을 해줬어요. 2차 시험을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2차 시험은 이제 당위스러운 것이 뭐냐면 그 면접관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해서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그냥 그 시험장에 가서 말하기만 하면 되죠. 문제에 따라서 말하고 오는 것이기만 하면 되죠. 그거는 그러면 나는 시험장에 가서 내가 아는 걸 말하고 오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긴장하는 것이, 불안하는 것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라고 그 선배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번에 시험을 보신 후배 선생님들이 그 말씀이 이제 긴장을 낮춘 데 가장 큰 도움이 됐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들에게 매우 큰 응원의 말들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선배 선생님들의 말들을 이제 들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4페이지에 합격수기의 말들을 보시면은요, 같이 그냥 읽어볼게요. 첫 번째, 이제 선배 선생님들 합격수기에서 제가 이제 특히 N수생 선배 선생님들이 하신 말들 중에서 제가 이제 좀 좋은 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18가지를 이제 발췌해서 갖고 왔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탈락 후에 탈락 요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 요인에 대해 본인이 탄탄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공부 과정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초수처럼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공부하라. 세 번째, 깊게 이해해서 오랫동안 남겨라. 몇 회독을 하였는지 집중하기보다는 머릿속에 깊게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이후 하반기 문제 풀이 때까지 영향을 준다. 네 번째, 막연할 때는 복습의 장치를 많이 마련해라. 너무 아는 것이라 반복하는 것이 지겨워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온다. 그때 많은 장치들이 자신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예를 들면은 뭐 밴드 스터디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인출 스터디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터디 말고도 자기 스스로 이제 학습 계획을 세우게 되는 뭐 알람 이런 어떤 것들을 활용한다던가 이런 방법들을 얘기합니다. 자, 타이머를 맞춰서 인출 연습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6번째, 여기는 안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도 외우는 것이 좋다. N수 선생님이라도 초수 선생님들과 스터디하는 것이 좋다. 새로운 마음으로 꼼꼼하게 보게 된다. 7번째, 모범생이 아니어도 좋고 형성평가는 워크북을 미루게 되어도 좋다. 속마음은 망한 것 같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뚜껑을 열기 전엔 알 수 없다. 8번째, 힘이 들 때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나 생각들을 마련해가며 공부를 하자. 예를 들면 내가 교사가 되려는 이유, 사랑하는 가족들은 힘이 된다. 9번째, 방향을 잡을 수 없을 때 상담을 받아라. 학습 방법에 관한 정확한 조언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된다. 10번째, 불안감은 간절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감정이다. 불안을 전환시킬 수 있는 생각을 가지도록 노력하라. 그래서 막 불안해, 걱정돼 이런 것들보다요, 선생님들 이제 그 불안을 전환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무척 공부를 잘 해내고 싶어서 불안하구나. 나는 지금 무척 앞날에 내가 잘 되기를 원해서 불안하구나. 이렇게 자신의 불안을 전환시킬 수 있는 말과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11번째, 공부가 너무 하기 싫거나 암기가 안 될 때는 언제 또 이렇게 공부해 보겠어? 평생 할 일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다짐으로 스스로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만들자. 12번째, 목표 점수를 책상에 붙여놓고 공부해라. 생각보다 도움이
도움이 된다. 13번째, 수험 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 대한 위로다. 자신에게 쉬는 시간이나 즐기는 시간을 주어라. 14번째, 여러 번 시험에서 좌절하면 불안하면서 계속 막연해 하는 마음들이 든다. 너무 우울할 수도 있지만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안다. 잠시 쉬어가며 천천히 걸어가라. 그리고 자신감이 붙을 방법을 찾아라. 라는 거죠. 그렇죠? 자신감을 붙을 방법들을 이제 찾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울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 우울하고 불안할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럴 때는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냥 천천히 가더라도 자신이 놓지 않고 천천히 가는 길을 천천히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어느 날 나는 이제 그래도 조금 공부해놨더니 선생님이 질문했을 때 답변할 수 있었어. 이러면 자신감이 붙을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자신감이 붙을 수 있는 나의 어떤 그런 측면들을 갖다 잘 기억을 해놓으셨다가 이제 제가 질문할 때 답변할 수 있는 게 나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다면 답변을 잘 해내려고 그때마다 이제 계속 노력을 하신다던가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는 작은 힘들, 순간순간의 힘들이 됩니다. 15번째, 자신에 대한 확신은 자신이 갖는 것이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공부 방법을 계속 이제 바꾸셨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제가 선생님께는 필요한 건 새로운 공부 방법이 아니라 선생님이 선생님 자신을 믿어주시는 거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떠한 공부 방법을 하시더라도 선생님이 그 방법이 옳다고 믿으시면 그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때 그 선생님께서 굉장히 변화하는 계기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자신을 믿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6번째, 모의고사 점수가 낮게 나와서 좌절감이 들 수가 있다. 그러나 결과는 알 수 없다. 묵묵하게 부족한 점수를 메워가면 된다라는 거. 모의고사 점수가 낮게 나와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제 작년에도 이제 모의고사 점수가 40, 50 이렇게 나오셔도 합격하신 선생님들 많이 계셨습니다. 17번째, 그만두라는 다른 사람의 말을 올해까지만 할 거야 라는 다짐이 도움이 된다. 그 얘기는 이제 이제 올해까지만 할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올해까지만 할 거야 라고 말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까지 할 거야 라는 다짐으로 난 올해 끝낼 거야 라는 다짐으로 올해 시작을 하세요 선생님들. 그래서 그렇게 해가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나의 길을 비추어 주려는 주변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선생님들은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실 거예요. 친구들이나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주변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이런 많은 도움들을 받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께 빛이 되는 존재들이 있고요. 선생님들 역시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 아이들의 길을 비춰주시는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들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PPT를 넘기지 않고 있었네요. 자, 마지막으로 N수생 패키지 안내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게 되는 과목 순서가 이렇게 돼요. 이론 2에 해당하는 것이 심리학개론, 성격심리학, 학습심리학, 상담 이론과 실제. 그 다음에 이론 2에 해당하는 것이 가족상담, 특수화상담,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그 다음에 이론 3에 해당하는 것이 집단상담, 진로상담, 아동심리학, 청소년심리학, 상담 실습이랑 심리치료 및 임상심리학은 같이 들어간다고 봐야 돼서 이것이 3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월 달, 3, 4월 달, 5, 6월 달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 전체적인 연간 패키지에 이제 강의 순서가 이렇게 되죠. 1, 2월 이론 강의가 심리학개론, 성격심리학, 학습심리학, 상담이론과 실제가 들어가면 2월 초에 구조화 요약 강의, 심리학개론과 성격심리학이 나가고 3월 초에 구조화 요약 강의, 학습심리학과 상담이론과 실제가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1, 2월 이론 1에 해당하는 과목에 대한 구조화 요약 강의가 나가고 그 다음에 3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에 3주간 심리학개론, 성격심리학, 학습심리학, 상담
상담이론과 실제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3, 4월에는 가족상담 특수화 이상심리학 심리검사에 해당하는 이론 2에 해당하는 이론 강의가 들어가고 4월 초에 구조화 요약 강의 가족상담 특수화가 나가고 5월 초에 구조화 요약 강의 이상심리학 심리검사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5월 셋째 주, 넷째 주, 다섯 주에 기출문제 풀이가 들어가게 돼서 가족상담 특수화 이상심리학 심리검사가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5월, 6월 이론 3에 해당하는 집단상담, 진로상담, 아동심리학, 청소년심리학, 상담 실습이 이제 이론 강의로 나가게 되고요. 그럼 6월 초에 구조화 요약 강의, 집단상담, 진로상담이 나가게 되고 잘못됐죠? 그 다음에 7월 말 이제 7월 초에 아동심리학, 청소년심리학 상담 실습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구조화 요약 강의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월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에 집단상담, 진로상담, 아동심리학, 청소년심리학 상담 실습이 이제 기출문제 풀이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연간 패키지 중에서 이제 연간 패키지에서 상반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은 상반기 패키지로 나가기도 하고 연간 패키지를 신청하신다면 그거에 3반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N수생 패키지는 여기서 뭐만 빠지게 되느냐면 이론 강의가 다 빠지게 돼요. 그래서 구조화 요약 강의가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 상반기 N수생 패키지에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N수생에 해당하는 자료실이 따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그 이론 강의를 수강하시는 선생님들과 차별 없이 선생님들 이제 자료실에다가 매주차에 나가게 되는 이제 서브노트에는 이제 워크북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빈칸 채우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서브노트가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형성평가 매주차 나가는 형성평가 문제와 답안이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나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N수생 자료실에 이제 선생님들도 동일하게 이제 그 공부를 혼자서 하실 수 있도록 요약 강의를 수강하시고 나서 이제 이러한 요약 강의를 통해서 내용 정리를 하신 다음에 형성평가나 서브노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습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시험을 이제 스스로 보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N수생 자료실에 이러한 자료들을 올려놔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이제 선생님들이 요약 강의를 드리고 나셔서 기출문제 풀이를 해당 과목으로 이제 분석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연간 패키지를 신청하시든 하반기 패키지를 신청하시든 N수생 패키지를 신청하시든 모든 선생님들이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이 7, 8월 문제 총정리 풀이 강의고 그 다음에 9, 11월 실전 대비 모의고사 강의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N수생 패키지는 사실은 연간 패키지에서 이론 강의만 빠져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물론 꼼꼼하게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공부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론 강의를 포함해서 강의를 수강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 사항인데 선생님들 이제 이렇게 N수생 패키지를 만들어 드린 이유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기간 동안에 비용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시간과 노력에 대한 것들이 조금 줄이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복습하고 이러한 것들을 조금 전략을 개발해서 조금 더 심화시키고 이제 추가하고 이러면서 이제 공부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그 다음에 나의 공부 시간으로 만들고 싶으신 선생님들 경우에는 이론 강의를 듣기보다는 이렇게 구조화 요약 강의를 듣고 자기의 어떤 공부 시간을 이제 조금 더 갖는 방식으로 가고 싶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N수 선생님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마지막 이제 그 안내까지 했고요. 그래서 이로써 합격 설명회가 이제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잘하셨습니다. 매우 잘하셨기 때문에 자신감 갖고 즐겁게 그리고
시간을 더 드리게 되겠지만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시간으로 충분히 해내 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이번에 이제 2차에서 탈락하신 한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제 주신 말씀 중에서 굉장히 기억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선생님께서 아쉽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해주신 말씀이 이번에 떨어지고 나서 주변에서 이제 많은 격려와 위로를 해주는 주변 친구들이나 부모님을 보면서 자신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내가 조금 더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더 준다라는 의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단한 선생님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충분히 스스로를 일으키시고 이제 더 나은 성장으로 나아가실 만한 역량들이 충분히 다 계십니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다음 과정을 새롭게 처음 하는 것처럼 이제 이 다음 올해의 과정을 해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로써 합격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